자, 그럼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히스테렉토미 자궁 절제술이 이제 토탈이냐 서브토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용어가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히스테렉토미 그 레디컬 근치적으로 이제 절제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뭐 자궁, 난관, 뭐 난소, 뭐 자궁 옆 조직, 자궁 질 일부까지 다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히스테렉토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파시알 같은 경우, 파시알은 이제 부분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서브토탈, 그래서 서빅스, 요 자궁 경부는 남기고 이제 절제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토탈 히스테렉토미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다음에 2번까지 토탈 히스테렉토미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옆에 있는 그 나팔관이나 난소까지 다 이제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상과 같은 경우는 obstetric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obstetric term이라서 상과 학인데요. 우리 상과에서 보시면 5번 난자와 스펌 정자가 만나서 수정, 그래가지고 여기 수정 같은 경우는 뭐 퍼트라이즈드라고 해가지고 퍼트라이즈드 오범이라고 해서 수정난이 돼서 엠브리오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수정난으로부터 태아가 되기까지 사이를 배아 또는 엠브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더스 태아, 우리 이제 태아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만 나이가 있고, 또 이제 그 나이 중에 한 살 더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 나이 한 살이 추가가 됐었잖아요. 요 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fetu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ferti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T라고 해도 되고, 뭐 요즘 이제 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죠. fertilization이라고 해서 수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요 과정을 수정. 자,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착상 또는 삽입이라고 해서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성숙한 난자가 오범이 나와서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정자와 만나서 이렇게 수정란이 되죠. 그래서 fertilized 오범 수정이 돼가지고 얘가 난관을 이동을 해가지고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요 과정, 이제 그 임플란테이션 착상 또는 삽입이라는 과정이 거쳐지게 돼요. 그래서 난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이 돼서 배란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고 착상까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는 건데요. 우리 임신했을 때 플라센타, 태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태반 같은 경우, 플라센타 같은 경우는요, 임신했을 때 태아하고 모체 사이에 가스, 그러니까 뭐 산소 보내주고, 뭐 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물질 교환, 아이한테 필요한 물질을 이제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또 받고 이런 이제 가스 및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임신 유지를 위해서 내 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 요거를 이제 플라스타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플라스타 같은 경우는 모체 자궁 내에 위치하는 태아에 속하는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요 제대 제대 움브리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스 교환과 물질 교환을 이루어지는데요. 요 탯줄 같은 경우를 움브리칼 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엠노이닉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양막이라는 게 있고 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아이가 양수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수 같은 경우 임신 말기가 되면 거의 한 600에서 800cc 정도 존재를 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과에서 우리 용어를 보시면 true pelvis, false pelvis, 그 다음에 pelvic inlet, pelvic outlet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사진을 보면서 자, 그래서 false pelvis라고 해가지고 큰 골반 또는 great pelvis 라고 이렇게 해서 큰 요 골반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루 펠비스라고 해가지고 트루 펠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골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그러니까 위 큰 골반 아래쪽에 위치하는 요 골반을 트루 펠비스 또는 레저 펠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빅의 인렛과 아웃렛이 있는데요. 인렛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쪽 입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얘를 지우고 인렛 요 안쪽 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렛 바깥쪽 이렇게 존재를 하는 요 문 펠빅의 문 인렛이냐 아웃렛이냐 그리고 요 골반이 작은 골반이냐 큰 골반이냐에 따라 가지고 용칭 그 용어가 true pelvis, false pelvis, pelvic인데 인렛이냐 아웃렛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웃렛 출구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과에서 우리가 임신 과정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이런 용어가 이제 또 필요한데요. 여기 컨트라셉티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임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라이게이션 결차를 한다던가 이제 시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오랄필 경구약으로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아까 IUD 그 디바이스 장치 자궁 내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임신이 안 되게 임신을 막는 이런 상태를 피임 컨트라셉티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가요. 이렇게 보시면 임신 자체는 프레그넌시 또는 게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임신 자체는 그냥 임신된 그러니까 착상이 돼서 임신된 상태고요. 임신부 또는 임산부를 그라비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그라비다는 그냥 통칭을 해서 이제 그 임산부 임신한 여자분을 이제 임신부 임산부라고 하는데요. 임산부 중에 프리미 처음 임신한 요런 이제 그 초임부를 프리미 그라비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아이 말고 두 번째부터 임신한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를 멀티 많다.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그러니까
뭐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을 멀티그라비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비다 자체는 임산부인데 프림이냐 멀티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은 이제 우리 딜리버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동하는 뭐 이런 것들, 분만하는 이런 거를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파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파라. 그래서 분만 자체가 이제 처음 분만하는, 그러니까 임신하고 분만은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다 분만하는 거는 아니죠. 예. 왜냐면은 임신했을 때 어버션, 이제 뭐 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임부와 초산녀는 다르다. 그래서 프리미파라가 있고 멀티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아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경험이 있는데 출산을 했을 때 처음이냐 그러면은 프리미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두 번 이상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멀티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라비다냐 파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어메노리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무월경, 메노리아, 월경이 일어나지 않는 요 상태를 어메노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자이널 블리딩, 질출혈. 이제 이 바자이널 블리딩 같은 경우는 menstruation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월경일 때는 menstru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뭔가 질환이나 이상이 있어가지고 출혈이 되는 것은 바자이널 블리딩, 질출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게 똑같이 바자이널인데 스퍼팅이라는 거, 스팟, 점점이라는 것을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바자이널 스파팅이라는 것은 혈액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점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혈액의 양, 혈액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블리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양이 좀 너무 적다라고 하면은 스파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상 질출혈, 그러니까 질출혈인데 경미한 뭐 점점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모는 이제 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헤모살핑스라고 해가지고 이 자궁관에 혈액이 있는, 그래서 혈액 자궁관 또는 혈액 난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끝에 시스 무슨 증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헤모살핑스라고 하면은 뭐 혈액 난관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산부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덧이죠. 네. 입덧하고 너시아, 좀 구역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너시아 뭐 토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은 꼭 임산부가 아니어도 있는데 요 입덧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가 하는 요 입덧 과다 구토를 하이퍼에메시스라고 해요. 하이퍼에메시스, 하이퍼 많다. 그 다음에 모닝 시크니스 또는 에메시스 그라비다룸이라고 해가지고 임신 초기에 보통 입덧이 이제 그 임산부보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임신 말기까지 또 입덧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덧은 임신 초기에, 그래서 임신 2개월에서 4개월 초까지 좀 계속돼서 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또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하이퍼에메시스 입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을 알아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퍼에메시스 입덧이죠. 그래서 임신인지 몰랐는데 뭐 음식 냄새를 맡고 토한다던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잘 먹었는데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가. 그러면은 LMP, 우리 아까 최종 월경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 월경기를 따져보고 하이퍼 MSS 증상을 확인하고 보통은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기 때문에 요 입덧이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면서 임신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이제 그 분만인데 false labor라고 해가지고 우리 분만할 때 통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요 false labor 같은 경우는 false, 거짓, 가짜, 뭐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궁 경관의 확장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효과가 없는 이런 진통을 가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관이 확장이 되면 자궁목이 확장이 되면서 분만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이제 진통이 되는 것을 가진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쇼, 우리가 뭐 이슬, 뭐 전징후 또는 뭐 비침이 있었냐 없었냐, 이슬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들 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만 전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징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로키아라고 해가지고요. 네, 로키아 같은 경우는 분만 후에, 분만 후에, 그러니까 쇼 같은 경우는 분만 전에 뭔가가 비쳤냐, 이슬이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로 또는 로키아라고 하는 거는 분만 후에 1, 2주까지 지속돼서 질에서 나타나는 분비물을 산후질 분비물, 오로 또는 의학 용어로는 로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쇼는 분만 전에, 로키아는 분만 후에 나타나는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 용어 중에 우리 임신 전개 한 20주 전에 포상기태라고 해가지고 뭐 그 포상기태가 포도송이처럼 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을 해어 있는 이런 상태를 포상기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이다티 폼, 디폼이라고 해서 하이다티 디폼 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하이다티 디폼 몰 같은 경우는 포상기태라고 해가지고요.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서 태반을 형성할 때 요 비정상적으로 육모가 과다 증식이 되면서 나중에 태아는 발육 도중에 사망, 그러니까 이제 그 태아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져요. 소멸하는 이러면서 작은 낭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이제 그 수포성 변성이 많은 요런, 이것도 일종의 자궁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완전 포상기태가 있고 부분 포상기태가 있는데요. 요 완전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태반, 플라센타를 이루는 DNA가 정자로부터만 유래됐을 때, 그러니까 수정이 됐을 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정자로부터만 유래됐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 포상기태 같은 경우는 난자는 하나인데 두 개의 정자가 수정돼서,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쌍둥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육모가 과다 증식을 해서 이제 그 포도송이 모양의 기태가 있는 것들을 이제 포상기태, 하이다티 디포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포상기태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 입덧해요. 입덧하는데 정상적인 입덧보다 조금 더 심한 입덧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자이널 블리딩, 질출혈이 있으면서 업도멘 페인이 좀 시비어하게 심한 복통을 또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포상기태는 이제 그 프레그넌시, 임신이 아니다 보니까 흡입 소파술, 이제 큐렛
큐레티지를 사용을 하고요. 수술 전에 예방적인 항암요법, 이것도 이제 튜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예방적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큐레티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아이는 없고 수포성, 네, 이렇게 수포성으로 변성이 돼가지고 자궁을 자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를 이제 포상기태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암종, 칼시노마를 암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코리오칼시노마라고 해서 우리 코리온을 육모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모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아를 싸고 있는 바깥쪽 영양막 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막 세포로 이루어진 막을 육모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모막에 칼시노마, 암종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육모막을 이루는 세포가 영양막 세포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악성으로 변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악성 종양, 말리그넌트예요. 예. 그리고 이 코리오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궁 내에서 다른 그 여성 생식기계보다는 자궁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육모막 암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기태에도 아까 이제 종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한 50%는 포상기태로부터 요 카시노마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버션, 유산을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정상 임신 중에도 이 코리오칼시노마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뭐 그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네, 뭐 또 꼭 이유는 아니지만 뭐 그 산모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이를 선택을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말리그넌트 캔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악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첫 증상이 전이 병변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러니까 첫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예후도 안 좋은 요 그 칼시노마 암종을 이제 코리오칼시노마라고 자궁 내에서 발생하는 요런 이제 캔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부션 볼까요? 유산 또는 이제 낙태라고 하는데요. 이 어부션 같은 경우는 낙태가 아이가 큰 상태에서 이렇게 유산을 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임신 20주 전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달 전이거나, 또 태아의 체중이 500g 이하일 때 임신이 종결된 것을 유산, 어부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아가 한 500g 이상 되면은 이제 그 엄마 그 몸속에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자, 유산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complete, 완전히 어부션. 그래서 태아하고 태반이 모두 다 자궁에서 나온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유산된 상태이고요. incomplete라고 해가지고요.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서 유산, 어부션, 유산은 됐는데요. 태아나 태반의 일부가 자궁에 좀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incomplete, 불완전 유산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이 스폰타니어스,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것을 스폰타니어스 어부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유산이 계속 2번, 3번 이상 이렇게 연속되는 것을 습관성 유산, habitual abortion. 우리 habit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연 유산이 되는 것을 habitual abor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reatened abortion. 우리 threat, 절박하다. 그래서 threatened abortion 같은 경우는 절박 유산인데요. 임신 초반기 20주 이내에 약간 그 헤모라이틱, 그 혈성 질물 분비물이라든지 확실한 질출혈이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완전히 유산됐다기보다는 이제 절박하게 이제 어부션이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스트 어부션이라고 해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태아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자궁에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미스트, 남아있는 요 상태를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류유산 같은 경우는 미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가피유산이라고 해가지고 inevitable abor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궁 경부가 이미 열렸어요. 열린 상태에서 양막도 파열된 요 상태. 그래서 대량의 자궁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inevitable abor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duced, 유도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공유산이라고 하죠. 예, 뭐 약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것을 사실 클리미널 어부션, 그러니까 이제 불법인 거죠. 예. 근데 이 induced 어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 유산 또는 유발 유산이라고 하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세라퓨틱, 치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부션 시키는 이런 경우를 이제 치료적 유산, therapeutic abor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아까 앞에서 이제 칼시노마가 있는 캔서라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생명이 너무 위험한다든지,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톡세미아, 임신 중독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가 이제 그거를 임신 중독증을 감당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원치 않는 임신, 그래서 레이프, 강간을 당했다던가 이런, 아니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이런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태아일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예,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라든지 양수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검사를 했을 때 아이한테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 지연이, 그러니까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심한 신체 결함, 그래서 유전자 결함이라든지, 우리 물론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이 있어도 요즘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태아일 때 이렇게 심한 신체 결함,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신체가 팔이 없는다던가 수두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이럴 때 이제 그 인공적으로 임신을 어쩔 수 없이 종결시키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세라피틱 어부션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의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적으로 시행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범죄를 크리미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nduced abortion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요 낙태가, 인공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까 induced abortion과 criminal abortion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태아도 이제 한 생명이라고 또 인정을 하는 이런 이제 취지에서 이렇게 induced abortion을 criminal abortio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에서
임신 전기에서 또 이제 후기로 또 넘어가면서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톡세미아. 그래서 임산부에게,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여기 보시면 혈관 과잉 반응성으로 인한 증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고혈압, 하이퍼텐션도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2차성 고혈압 또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톡세미아, 임신 중독증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유리아, 단백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전신적인 부종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인데요. 뭐 혈압 올라가고 막 소변에서 막 단백질 많이 나오고 체중 엄청 증가하고 막 다리 퉁퉁 붓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에클람시아, 자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간증을 보고 프리에클램시아를 볼게요. 그래서 에클램시아, 자간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임신 기간이라던가 분만 전후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이 에클램시아가요, 컨벌전, 네, 경련성 발작이거든요. 그래서 전신의 경련성 발작과 의식 불명까지도 일으키는, 그래서 요 그 컨벌전 같은 경우 는 거의 대부분 뭐 간질이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뇌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작들이 일어나는데, 이 에클램시아 같은 경우는 뇌 자체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임산부들이 임신 중독증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에클람시아 자간증이고요. 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사망률도 이제 굉장히 높고, 또 이 에클람시아 자간증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누가 발병률이 높으냐, 초산부인데 나이가 많은 고령의 초산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요 그 증상, 질병 중에 하나가 에클람시아인데요. 이 에클람시아의 그래서 전자간증 또는 뭐 자간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증상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전자간증에서는 헤몰라이시스, 용혈이라든지 간 효소가 증가한다던가 혈소판이 감소한다는, 이런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경련이 나타나기 전에,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 프리에클램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혈압도 올라가고 부종이 발생을 하면서 혈액 검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 에클람시아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성 생식기계에서 여성 생식기계에 대한 용어, 진단 용어, 수술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과에서 임신되는 과정, 또 임신됐을 때 나타나는 뭐 증상이라든지 뭐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성 생식기계 마무리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